우리는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안 작가의 서재. 셜록 홈즈. 바스커빌의 개. (10월 15일) 바스커빌 저택에서 친애하는 홈즈.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별로 보고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그동안 허송세월한 시간을 되찾고 있고 상황도 갈수록 더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네. 오늘 보고할 내용은 자네를 크게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네.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사태가 나아갔기 때문인지 지난 48시간 동안 점차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복잡해진 면도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만 하겠네. 그 사건이 있던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침 식사 전에 간밤에 바리모어가 들어갔던 그 방을 조사해 보았다네. 그가 골똘히 내다보고 있던 서쪽 창문은 다른 창문들과 달리 한 가지 특징이 있더군. 거기서 황무지가 가장 가깝게 보인다는 사실이야. 그가 이 창문을 통해서만 황무지를 바라본다면 거기서 뭔가를 찾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한밤중에 무엇을 찾을 수 있겠나. 그러다 문득 혹시 그가 여자를 기다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걸어간다거나 그의 아내가 항상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그럴듯한 생각이었지. 게다가 이 남자는 시골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외모도 반듯하고 미남이거든. 내가 방으로 돌아온 뒤 들렸던 자물쇠 소리는 아마도 그가 약속 때문에 밖으로 나간 소리였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이유가 밝혀질 때까지 나 혼자 비밀을 안고 지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남자에게 간밤에 본 얘기를 다 했다네. 의외로 그분은 크게 놀라지 않더군. 바리모어가 밤에 그러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동안 두세 번 들었거든요. 그럼 밤마다 그 방으로 가는 모양인데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럼 그의 뒤를 밟아서 이유를 알아낼 수도 있겠군요. 만약 홈즈 선생이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바리모어의 뒤를 밟아 그가 하는 행동을 살펴보겠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그가 눈치채면 어떡하죠? 그 사람 귀가 좀 어두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오늘 밤 제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를 보죠. 헨리경은 그렇게 말하며 재미있다는 듯 두 손을 비볐는데 아마도 지루한 이곳 생활에서 유쾌한 모험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 남작은 요즘 찰스경이 하다 중단됐던 개축 공사를 위해 건설업자와 실내 장식가, 가구 제작자 등과 만나고 있다네. 그는 가문의 위엄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아낌없는 투자를 할 것 같네. 공사가 모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결혼을 하는 것이겠지. 이건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 문제는 곧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 왜냐하면 남작이 스테이플튼 양에게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사랑이라는 건 사실 서로가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힘든 것 아니겠나? 오늘만 해도 그랬다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 남작이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라네. 바리모어에 대한 얘기를 나눈 후 헨리경이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자 나도 따라 나갔지. 왓슨 씨도 나가십니까? 그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나를 쳐다보며 묻더라고. 예, 황무지에 가시면 같이 가려고요. 예, 황무지에 갑니다. 저기 홈즈가 저한테 당신을 혼자 있게 하면 안 되고 특히 황무지에 혼자 가시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해 얘기하신 것 들으셨죠? 헨리경은 내 어깨를 잡으며 웃었지. 왓슨 선생, 홈즈 씨가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제가 이곳에 온 후로 일어난 몇 가지 사건까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왓슨 선생은 저의 즐거움을 방해하고 싶지 않으시죠? 혼자 나가야 할 일이 있거든요. 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네. 그래서 내가 할 말을 잃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사이 그는 지팡이를 들고 떠나가 버렸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를 혼자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 만약 내가 임무를 안 지켜 무슨 사고가 발생한다면 내 기분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곧 메리핏 하우스 쪽으로 출발했어. 그리고 오솔길이 갈라지는 곳까지 가서 정확한 방향을 잡기 위해 옛날에 채석장이었던 그 언덕으로 올라가 살펴보았지. 거기서 남작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군. 당연히 스테이플튼 양과 함께 말이네.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난 게 틀림없었어. 그들은 열심히 얘기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녀는 두 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는 몇 번 고개를 가로젓는 동작을 하더라고. 나는 바위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밖에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네. 문제는 만약 무슨 위험이 닥치면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서 내가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이었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문득 허공에 곤충 채집망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스테이플튼이 그걸 휘저으며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는 두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갑자기 헨리경이 스테이플튼 양을 확 껴안더군. 하지만 그녀는 거부하며 팔을 내저으면서 밀쳐내고 말더라고. 이미 스테이플튼이 그들을 앞으로 가서 방해했던 거야. 미친 듯 흥분한 모습이었지. 아마도 헨리경에게 욕을 해댄 것 같네. 마침내 헨리경도 화가 폭발한 것 같더군. 스테이플튼 양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지. 결국 스테이플튼이 돌아서면서 강경한 태도로 여동생을 부르더라고. 그녀는 헨리경을 한번 쳐다보고는 할 수 없이 오빠를 따라가는 것 같았어. 헨리경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더니 힘이 빠진 모습으로 되돌아오더군. 대체 무슨 말이 오간 건지 모르겠지만 난 몰래 그 장면을 지켜봤다는 죄책감이 들더라고. 그래서 언덕을 내려가 남작을 만났다네. 아니 왓슨 선생,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설마 제 뒤를 따라온 건 아니겠죠? 나는 그에게 사실을 다 말했지. 순간 그는 화가 나 나를 노려보더니 곧 마음을 풀고는 씁쓸해하게 웃더군. 당신도 그런 오솔길이 연애하기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내 참, 이 마을 사람들 전부 우리를 구경하러 나왔나 봐요. 하필이면 제가 차 있는 날 말이죠. 당신 관람석은 어디였죠? 저기 언덕 위였습니다. 아주 뒷자리였네요. 그녀 오빠는 가장 앞자리에 있었죠. 그가 우리에게 한 짓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미친 사람 같더라고요.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떤가요? 제가 미쳤을까요? 저와 몇 주 동안 같이 지내셨으니까 솔직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는 무슨 흠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사회적 지위는 나무랄 데가 없을 거고, 그럼 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오빠는 제가 그녀에게 손 하나 대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이미 결혼 상대로 생각을 했었고, 그녀도 저와 있으면 아주 즐거워했죠. 그녀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녀 오빠는 항상 우리가 둘만 있게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그녀를 조용히 만날 기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무척 반가워했죠. 하지만 사랑 이야기 같은 건 안 하려고 하더군요. 이 황무지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떠날 때까지는 마음이 안 놓일 것 같다는 얘기만 자꾸 했어요. 그래서 전 정말 제가 떠나야 한다면 그녀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고 나서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그 오빠란 작자가 미친놈처럼 달려들더라고요. 완전히 하얗게 질려가지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나쁘게 한 게 없으니까 솔직히 얘기를 했죠.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는 막무가내였어요. 참다 못해 저도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녀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심한 말을 퍼부었죠. 그랬더니 결국 그녀를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왓슨 선생,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몇 마디 하긴 했지만 나도 정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헨리경으로 보자면 집안의 그 어두운 내력 말고는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녀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청혼이 거절당하고, 그녀 또한 아무 말도 못하고 오빠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 하지만 그날 오후에 스테이플튼이 저택으로 찾아와 헨리경에게 사과를 하면서 모든 감정이 가라앉았다네. 게다가 스테이플튼은 헨리경을 다음 금요일 식사에 초대했다는군. 그는 아무래도 미친 사람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저한테 달려들 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는 또 이렇게 멀쩡히 사과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헨리경이 말했다네. 그가 뭐라고 변명을 했나요? 여동생이 자기 삶의 전부라고 하더군요. 기분 좋은 건 그가 여동생을 무척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친구라고는 하나도 없고 여동생밖에 없어서 무척 고독하다며, 그래서 여동생이 떠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 여동생을 좋아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그런 장면을 보자 너무 충격이 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마구 해댔다는 거죠. 어쨌든 그는 자신이 생각이 어리석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더군요. 여동생이 만약 결혼을 하겠다면 나와 같은 이웃사람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하지만 충격을 견딜 만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니까 저더러 3개월만 그녀를 그냥 친구처럼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물론 그러겠다고 했지요. 이렇게 해서 작은 수수께끼 하나가 해결됐다네. 이번엔 다시 바리모 얘기를 전해주겠네. 참 홈즈, 자네는 나를 축하해야 할 걸세. 자네가 나에게 보여준 신뢰를 내가 저버리지 않았으니까 말일세.
바리모어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헨리경과 함께 알아보기로 한 건 하룻밤의 시도로 완전히 해결됐다네. 그날 밤도 어김없이 2시쯤 복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우리는 방을 나가 살금살금 다가갔지. 그는 역시나 같은 방으로 들어가더군. 마침내 우리도 그 방 앞에 도착해 들여다봤더니 그는 며칠 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 헨리경은 곧바로 행동하는 성격이라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갔다네. 그러자 바리모어는 기겁을 하며 돌아보더군. 눈엔 공포의 빛이 역력한 제 말이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바리모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장님. 창문들이 잘 잠겨있나 확인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2층도 보나? 네, 모든 창문을 다 확인합니다. 이보게, 우린 진실을 알고 싶으니까 괜히 말 돌리지 말고 빨리 얘기하는 게 좋을 걸세. 거짓말은 용납 안 하겠네. 그 창문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바리모어는 절망과 공포, 슬픔이 뒤범벅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더군.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장님. 촛불로 창문을 밝히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왜 창문을 촛불로 밝히나? 남장님,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비밀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맹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 자신에 관련된 일이라면 숨기지 않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갑자기 난 무슨 생각이 떠올라 그가 놓아둔 촛불을 집어들었네. 이걸로 무슨 신호를 하고 있었던 것 같군요. 뭐가 보이는지 한번 해봅시다. 나는 촛불을 들고 밖을 내다보았네. 시커먼 숲과 그보다 덜 어두운 황무지가 겨우 보일 정도였지. 그러다 갑자기 난 깜짝 놀랐다네. 아주 작은 노란빛 하나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던 거야. 저거야! 내가 소리쳤지.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맹세하지만. 바리모어가 어쩔 줄 몰라하며 끼어들더군. 좌우로 촛불을 흔들어 보세요, 왓슨 선생. 저기 보세요. 누가 불빛을 흔들고 있어요. 아니, 이래도 나를 속일 작정인가? 자, 모두 털어놓게. 저기 있는 사람은 누군가? 지금 자네한테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지? 지금 자네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지? 지금 자네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지? 헨리경이 큰 소리로 말했네. 하지만 바리모어의 얼굴에 거부의 빛이 뚜렷이 나타나더군. 이건 저의 문제입니다. 남장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여길 떠나게. 알겠습니다. 자넨 자네의 집안을 망신시켰네. 100년 이상 우리 집안과 함께 살았는데 우리를 배반하고 교활한 음모를 꾸미다니. 아닙니다. 남장님을 배반한 게 전혀 아닙니다. 여자의 외침소리가 뒤에서 들렸네. 바리모어의 아내가 경악한 표정으로 문가에 서 있더군. 엘리자, 우리 여길 떠나야 하니까 짐 싸요. 바리모어가 말했지. 존, 나 때문에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요. 남장님, 모두 저 때문입니다. 남편이 그랬던 건 저를 위해서였어요. 제가 부탁한 일이었거든요. 말해봐요. 무슨 일인지? 제 동생이 황무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요.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죠. 그래서 불빛으로 신호해 음식 준비를 알렸던 겁니다. 동생의 불빛 신호는 음식을 가져올 장소를 알리는 거였고요. 동생이라고요? 네. 탈옥한 죄수, 그가 제 동생입니다. 남장님, 사실입니다. 그제야 바리모어도 털어놓더라고. 수수께끼 같던 그 사연은 이렇게 결국 밝혀졌다네. 헨리경과 나는 너무 놀라 그 여자를 쳐다보았지.
결혼하기 전 재성이 셀던입니다. 동생은 어려서부터 제 멋대로 하고 자랐죠. 그러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더 악마 같은 인간이 돼가더라고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집안은 뒤죽박죽 돼버렸습니다. 동생은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갈대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사형은 면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는 제 동생입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자기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타러 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동생이 쫓기면서 여기까지 도망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여 숨겨주고 있었지요. 그런데 남장님께서 돌아오신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여기서 나가서 황무지에 숨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틀에 한 번씩 창문을 통해 그가 안전하게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오면 남편이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죠. 그가 다른 곳으로 가길 바라지만 거기 있는 한은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직한 그리스도 교인입니다, 남장님. 잘못이 있으면 다 제 탓입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한 것이니까요. 사실인가 바리모? 예, 맞습니다, 남장님. 좋아. 그럼 일단 방으로 돌아가게.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세. 그들이 떠난 후 우리는 다시 창문을 내다봤다네. 아직도 그 작은 노란 불빛이 반짝거리고 있더군. 대담하네요. 헨리경이 말했지. 아마도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장소겠죠. 그런 것 같은데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저기 바위산 근처 같습니다. 그럼 1, 2마일 정도? 그보다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럴지도 모르죠. 바리보우가 음식을 가져다 준다면 그리 멀지는 않겠죠. 왓슨 선생, 난 저놈을 잡으러 가야겠어요. 나도 헨리경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네. 놈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잔인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 수도 없도록 이 기회에 단단히 붙잡는 건 우리의 의무라고 여겨졌던 거야.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희생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테면 세이플튼의 집이 당장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도 헨리경이 그런 모험을 감행하겠다고 한 것 같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말했지. 그럼 권총을 소지하고 장화를 신으세요. 놈이 그동안 도망칠지 모르니까 가능한 빨리 떠나야 해요. 5분 만에 우리는 밖으로 나갔네. 컴컴한 관목숲을 헤치며 발걸음을 서둘렀지. 그리고 황무지에 막 들어서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 놈의 노란 불빛은 아직도 밝혀 있더군. 당신은 무기 있습니까? 예, 사냥용 채찍을 가지고 왔어요. 놈에게는 재빨리 덤벼들어야 할 겁니다. 기습을 해서 순식간에 잡아야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홈즈 씨는 뭐라고 할까요? 위험한 악마가 있는 한밤중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헨리경이 그런 말을 하는데 마침 대답이라도 하듯 얼마 전에 늪가에서 들었던 그 괴이한 신음소리가 또 들리지 뭔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몇 번이나 계속 들리더라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쩜 그리 소름이 끼치는지 남작도 내 팔을 잡으면서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네. 이건 무슨 소리죠, 왓슨 선생? 저도 모르는데요. 황무지에서 이런 소리가 나더군요. 잠시 후 그 소리는 사라졌지만 헨리경은 아직도 얼어붙은 목소리로 겨우 말을 했네. 왓슨 선생, 그 소리는 개의 울음소리였어요. 그의 말에 나 또한 피가 얼어붙는 것 같더군. 그러면서 그가 물었어.
이 마을 사람들은 무슨 소리라고 하나요? 별로 교양 없는 사람들이니까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뭐라고 하나요?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입을 다물 수도 없었네. 바스커빌 집안의 악마의 울음소리라고 하더군요. 그는 신음소리를 내고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더라고. 아, 그래. 맞아. 사냥개 소리였어. 그런데 한참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던데요. 어디서 들려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린펜 늪 쪽이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거기가 맞을 거야. 왓슨 선생도 개 울음소리라고 생각했죠. 자,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지난번에 처음 들었을 때는 스테이플튼과 같이 있었는데 그는 무슨 새가 우는 소리일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사냥개 소리가 맞아요. 그 전설 이야기가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저 또한 그런 위험을 당할까요? 선생은 그런 얘기 안 믿으시죠? 당연히 안 믿습니다. 그래도 런던에서 말로만 듣던 것과 막상 여기 와서 실제로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과는 기분이 확 다르네요. 삼촌이 쓰러졌던 곳 옆에 사냥개 발자국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 사냥개 울음소리가 맞는지도 모릅니다. 아까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제 손 좀 만져보세요.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네. 저는 그 울음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만 돌아가시겠어요? 아니요. 그놈을 잡으러 왔으니까 잡아야죠. 우리는 어둠 속을 계속 걸어갔네. 주변은 바위산들이 시커멓게 보이고 앞쪽엔 아직도 노란 불빛이 어른거리고 있었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은 거리를 가늠하기가 정말 어렵더군. 멀리 있는 듯 하다가 또 바로 코앞에 있는 듯 했으니까 말일세. 그러다 결국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었지. 바위 사이에 촛불 하나가 세워져 있었던 거야. 우리 앞에 큰 돌덩이 하나가 있어서 우리가 접근한 걸 가려주었기 때문에 잠시 그 뒤에 숨어 촛불을 살펴보았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헨리경이 속삭이며 묻더군. 잠시 기다려보죠. 촛불 가까이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모습이 보였다네.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진 게 마치 굴 속에서 나온 야만인의 모습과 흡사더군. 눈빛은 사냥꾼의 조끼는 짐승과도 같이 날카롭게 두리번거리고 말일세. 그런데 뭔가 미심쩍어하는 표정이었어. 그의 얼굴에 점차 공포의 빛이 떠오르더군. 그가 순식간에 도망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뛰어나갔네. 헨리경도 뛰어나갔지. 그 순간 놈이 우리한테 욕설을 퍼부으면서 마구 돌을 던지더라고. 그러고는 잽싸게 도망치는 거야. 키는 작은데 떡 벌어지게 생겼더구먼. 우리가 언덕으로 올라가자 그는 벌써 사냥처럼 노련하게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네. 거리는 꽤 됐지만 권총으로 쏘면 그를 붙잡을 수는 있었겠지. 하지만 무기도 없이 도망치는 사람을 권총으로 쏠 수는 없었다네. 뛰어서 그를 따라잡기는 이미 불가능했고 말일세.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사라져가는 그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있었다네. 집으로 돌아가려고 막 일어났을 때였지. 바위산 위에 웬 남자가 마치 조각상처럼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아니겠나? 홈즈, 내가 꿈을 꾼 거라고는 말하지 말게.
난 그보다 더 똑똑한 걸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니까. 키가 크고 마른 편인 남자였지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처럼 보였어. 그 죄수는 분명 아니었네. 죄수가 사라진 곳과는 아주 다른 방향이었거든. 너무 놀라 남작에게 보여주려고 막 그의 팔을 잡는 순간 글쎄 그 남자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 하지만 남작은 또 다른 모험을 할 기분이 아닌 것 같았네. 아마도 간수겠지요. 탈옥수가 생긴 후로 황무지 여기저기에 간수들이 쫙 깔려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프린스타운 교도소에 그 탈옥수가 도망친 방향을 알려주려고 하네. 우선 우리가 직접 그를 잡지 못한 건 아쉽게 느껴진다네. 자, 홈즈. 여기까지가 오늘의 보고인데 이번엔 내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걸 인정해 주길 바라네. 내가 잘못 본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다 말했으니까 자네가 판단해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네. 더 좋은 건 가능한 빨리 자네가 이곳으로 오는 것이겠지?